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이제 2018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서 제가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의료인공지능의 국내 최초 허가로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의료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결과라든지 실제 인공지능을 이 진료 현장으로 도입하기 위한 많은 진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최초 의료인공지능 인허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작년 말에 나왔던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저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규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공지능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혹은 의료기기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어떤 등급으로 할 것인가, 혹은 변경허가, 인공지능이 새롭게 개선되었을 경우에 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의료기기의 예시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인공지능이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또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실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비의료기기 예시를 본다면요, 종전에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치료법 등 정보를 대체 변경하지 아니하고 처방 진료에 관한 문헌 정보 등을 검색 및 정리하는 툴을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치료와 관련된 의학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가장 잘 알려진 예시가 바로 왓슨 포 온콜로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왓슨 포 온콜로지는 실제 환자 EMR 데이터나 진료 기록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인에게 환자 치료를 위한 권고안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왓슨 포 온콜로지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의료 영상을 이용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품목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많은 의료 인공지능들이 영상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들인데요. 그러한 경우에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경우라면 또한 어떤 등급으로 분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료 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는 2등급,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실제 의료인공지능의 임상적인 유효성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에 이 피험자 데이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예를 들면 방법이나 총 숫자라든지 이 환자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임상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이 정답 세트, 레퍼런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랜더마이즈를, 무작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정답을 만들 때에 그 의사들이 이 정답을 매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임상의들의 합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또한 유효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예를 들면 뭐 AUC를 기준으로 하겠다든지, 뭐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를 보겠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 변수 및 성공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작년 10월달과 11월달부터 국내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시각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보셨던 가이드라인은 11월달과 12월달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인데
실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그 전문가 협의체에 이제 비노와 루닉 같은 전문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런 확정 임상을 허가받고 임상 시험을 진행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 4월달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비노의 골연령 진단 엑스레이 분석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가 루닛의 이 폐질환 관련 소프트웨어이고, 세 번째가 JLK 인스펙션의 뇌경색 분류 MRI 분석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비노의 골연령 판독 인공지능이 5월 16일에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노는 국내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트업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비노의 자문을 맡고 있고 지분 관계가 있어서 그 conflict of interest가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비노메드 본에이지라고 부르는 이 손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골연령, 즉 뼈 나이를 계산해주는 인공지능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흔히 이제 성장판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기존에는 이제 의사들이 그 그룰리 파일법이라고 하는 이 표준 사진을 보고서 표준 사진과 이 찍은 엑스레이를 비교해서 뼈 나이를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썼는데요. 그 비노의 인공지능은 이런 표준 영상에서 성별, 나이별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 나이를 계산해주고 그 나이대에 맞는 또 표준 영상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표준 영상을 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의료진이 이 환자의 성조숙증이나 이 저성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2등급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노는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골연령 인공지능의 정확성을 증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논문이 상당히 재미있는 논문이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출판된 논문인데요. 총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답을 맞추는지 맞추지 않는지를 판단하려면 정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답은 이제 아주 경험이 많으신 소아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한 분은 18년 경력이고 한 분은 4년 경력인데 이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정답을 정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비교 대상이 되었던 의사는 총 2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소아 영상을 세부 전공한 영상학 전문의인데요. 그 500케이스 이상의 판독 경험이 있는 전임의, 그러니까 펠로우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는 영상학과 2년차 전공의인데요. 이 실제 판독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지만 이 연구를 위해서 하루 동안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 20케이스를 판독해본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 피겨는 어떤 것이었냐면, 비노는 총 3등까지를 뽑아주게 되는데요. 1등으로 뽑힌 골연령과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결정한 정답 사이에는 아주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결과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인공지능과 의사를 일단은 직접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A와 B의 경우에는 아주 경험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분들인데요. 일단 이 두 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거의 70% 정도가 나와서 각각 63%와 49.5%를 기록했던 의사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의 의사들의 정확도가 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의사 A 같은 경우에는 63%에서 72.5%로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고, 의사 B 같은 경우에는 49.5%에서 57.5%로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골연령 판독에 있어서 인간 의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이 정확도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결과는 총 판독 시간에서의 이 시너지 효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00명의 환자를 판독을 했었는데요. 이 의사 A와 의사 B 모두에서 총 판독 시간이 20% 그리고 40%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은 골혈뇨 판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의사를 분석했을 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확도 면이나 판독 효율 면에서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의 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 나왔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당시에 총 3가지 회사에서 개발한 3가지의 인공지능이 현재 임상시험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중에서 비노의 의료인공지능은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고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루닉과 JLK 인스펙션의 인공지능도 머지않아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인허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 많은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인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2018년도 상반기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리뷰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 의료인공지능의 국내 최초 인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제 블로그나 이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